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샴페인 그롱네 블랑 드 블랑, 블랑 드 누아, 스페셜 클럽 2014년 빈티지입니다. 연말연시에는 역시 샴페인이죠. 샴페인 그롱네닷컴이라는 지난번 영상의 Buying Good Rudolph First와 비슷하게 매우 직관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들어가자마자 법적으로 주류가 허락되어 있는 연령인지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허락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클릭하고 들어가면 큼지막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4개의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이 메뉴들, 프레젠테이션부터 컨택트까지의 메뉴들보다 저는 화면 우하단에 SNS,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가 디자인적으로 꽤 잘 배치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각각의 메뉴에 커서를 가져다 댈 때마다 흑백으로 되어 있는 사진이 하나씩 그에 맞춰서 컬러로 변경되는 모습도 센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885년 에드몽 그롱네에서부터 시작해서 2021년 현재는 5대째인 세실 그롱네라는 여사분께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파뉴의 꼬트 블랑에 있는 이토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꼬트 블랑에서 약간 남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도를 경작하는 면적은 18헥타르라고 하고 샴페인에 들어가는 주된 품종인 샬도네의 60%, 피노 누아를 20%, 피노 미니에를 20% 생산한다라고 하네요. 생산하는 와인의 라인업은 크게 그롱네와 카르페디엠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롱네의 경우에는 그 안에 5개의 라인업이 있으며 큐베 트라디시옹, 큐베 블랑 드 블랑, 큐베 로제, 큐베 블랑 드 누아, 큐베 클럽 트리서 혹은 스페셜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 트리서의 경우 1971년에 이 상파뉴 지역의 샴페인 생산자들끼리 구성한 단체이고요. 현재는 마크 에브라, 라망디에, 클랩 지모네 등을 포함한 28개 와이너리가 그 구성원이다라고 합니다. 매년 제출한 샴페인, 즉 본인들의 샴페인 하우스에서 가장 자신 있게 만든 그 샴페인들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선별한다라고 하고요. 이 심사를 통과하여야 그 해의 스페셜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출시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카르페디엠 라인업으로는 브리, 엑스트라 브리, 로제 디 세니에가 있는데 이제 그롱네 라인업에서 전부 퀴베라고 붙여놓은 걸 보면은 이제 퀴베를 만들고 남은 20%의 원액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니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세니의 경우는 이제 출혈 혹은 사혈 이런 뜻이라는데 포도를 발효하기 전에 적당량의 포도즙을 짜내요. 그 착즙한 포도즙에 대해 붉은 색감을 더하기 위해 피노누아나 피노미니에의 껍질을 함께 넣어서 칠명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로제 와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본래 로제 샴페인을 만들 때에는 1818년 베브 끌리코브 여사에 의해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어서 만드는 방법만 통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세니의 방식으로 로제 샴페인을 만드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마실 샴페인 중 블랑 드 블랑을 먼저 보면 녹색빛이 감도는 밝은 색상이라고 하고요. 미세한 기포감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하얀 꽃의 향기와 함께 미너리티가 도드라지며 싱그럽고 전형적인 샤르도네라고 하네요. 식전주로 쓰거나 혹은 해산물과 잘 어울릴 거라고 합니다. 블랑 드 블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 샤르도네로 만들었고요. 블랑 드 누아는 피노 누아 50, 피노 메니 50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짙은 밀짚의 노란빛에 역시 동일하게 미세한 기포감이 있고 토스티한 향이 가볍게 떠돌며 입 안에서의 피니쉬가 길고 균형 잡힌 맛을 보여줄 거다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식전주로 쓰거나 혹은
전체 식사 코스에 같이 곁들이거나 일부 특정 치즈와 같이 즐겨도 괜찮을 거라고 하네요. 특이하게 매그넘으로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클럽 트레이서, 이제 스페셜 클럽이 되겠죠?는 해당 빈티지에 해당 샴페인 하우스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정수에 가까운 샴페인이라고 하고요. 심사를 통과하고 동시에 각 샴페인 하우스가 클럽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서 스페셜 클럽이라고 레이블이 되어 있으면 고객들에게 어떤 품질을 이 정도 퀄리티입니다라고 보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2014년 빈티지의 경우 28개 생산자 중 22개 생산자만 스페셜 클럽을 출시할 수 있었고, 전체 생산 병수는 매그넘 3,000병을 포함해서 15만 병 정도가 생산됐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와인 서처에서도 세 가지 샴페인을 차례대로 보면, 블랑 드 블랑의 해외 평균가는 5771원으로 제가 2021년 7월에 국내에서 구입한 가격인 45,000원은 해평가의 88.6% 수준에 구입을 한 셈입니다. 페류, 게, 랍스터가 어울릴 거라고 하고요. 2004년과 2010년에 외부 수상 이력이 있다라고 하네요. 크리틱 스코어는 90점이긴 한데 평가자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블랑 드 누아의 해평가는 의외로 블랑 드 블랑보다 낮은 47,598원이고요. 제가 구입한 가격은 블랑 드 블랑과 동일하게 45,000원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해평가의 94.5% 수준으로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한 셈입니다. 블랑 드 블랑과 동일하게 페류와 게, 랍스터를 추천하고 있으며, 크리틱 스코어는 92점이지만 역시 한 명이 평가하였고 2003년에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스페셜 클럽은 와인 서처에서 1979, 1995, 1997, 2000, 2008, 2009, 2010, 그리고 2014의 8개 빈티지가 올라와 있기는 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2012년 빈티지의 스페셜 클럽도 있었기 때문에 와인 서치에 올라와 있는 모든 빈티지가 출시된 모든 빈티지다라고 100%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4년 빈티지는 해평가 76,156원이고요. 제가 구입한 가격이 12만 원이었기 때문에 해평가의 157.6%, 살짝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해외에서 와인이 해평가 기준으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 국내에서 167 혹은 170%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많이 비싸게 가져오진 않은 것 같다라고 약간 좀 위안을 해봅니다.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마찬가지로 페류와 게, 랍스터이며 딱히 수상 이력은 보이지 않는데요. 아마 스페셜 클럽이라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출시를 하기 때문에 2014년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개의 샴페인 하우스에서 어찌 보면 비슷한 퀄리티의 샴페인들이 출시가 된 거라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서 무언가 시상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 아닌 추측도 해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마셔봐야 되겠죠? 일단 제가 이거를 올해 7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거의 반년 정도가 지났어요. 7월에도 되게 초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반년 동안 잘 보관을 하고 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비슷비슷하게 따라 놓긴 했는데 셋 다 기포가 고르게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템퍼를 맞추기 위해서 뒤에 아이스 버켓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따라 놓은 잔을 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스 버켓에 들어가 있는 거를 하나씩 다시 따라서 마셔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블랑 드 블랑을 마셔보면 그새 온도가 많이 올라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되게 그 약간 알코올 부스, 이제 알코올을 되게 코를 쿡 찌르는 이런 느낌이 썩 그렇게 이건 좋은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들지는 않는, 뭐 저의 작업 편협한 시각입니다만 그런 느낌이고요.
뭐랄까 되게 이렇게 말하면 샴페인 하우스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저희 까바 있잖아요. 이 까바를 온도를 되게 잘 낮춰서 그 까바에서 툭툭 튀는 둔중한 느낌 이런 걸 많이 가라앉혀 놓으면 이 샴페인이라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이제 그 느낌을 뚫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향을 맡자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말한 대로 하얀 꽃, 하얗고 작은 꽃의 느낌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과인데 그 풋사과, 아오리 사과라고도 하죠. 풋사과를 깎아 놓고 살짝 시간이 지나서 풋사과가 갈변할 때쯤에서 풍기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저는 이제 이런 갈변한 사과 느낌을 여러 샴페인들에서 느끼기는 합니다만은 앙드레 꼴로의 실버 브릿 혹은 실버 나뚜르라고 하던가요? 이쪽에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제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다라는 뉘앙스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살짝 조금 더 정제된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게 만드는 그런 뉘앙스예요. 음. 그리고 산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 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막 갈변하면서 무너져가는 그런 과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음, 오, 입에서는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역시 입에 마시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까바라는 말은 못하고 프란치아코르타 아니면은 샴페인이다. 혹은 뭐 크레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까바는 확실히 까바나 스푸만테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배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맛에 이제 하얀 꽃의 느낌도 그대로 살아있고 미네랄리티가 있긴 하지만 이게 막 강하게 치고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건 템포의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 넘김 이후에 살짝 불편한 느낌? 그런 게 목 뒤에서 살금살금 감돌기는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과하진 않아요. 음, 그러면서 되게 입 안에, 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늘 얘기를 드리지만, 입술이 여기고 목이 여기다라고 하면 입 안이 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꿀꺽하고 호흡을 약간 가다듬으면서 넘기면, 이 양 테두리 부분으로 짜르르하게 산미감이 확 타고 올라가고, 가운데 부분에 아주 순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되게 잘 익은 샴페인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토스티함이 한 1초, 2초 이 정도 살짝 지나가다가 말아요. 네. 그래서 지나가다 만다는 얘기는 가운데가 그만큼 텅 비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샤도네이기 때문에 이제 블랑 드 블랑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건가 싶을 정도로 살짝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뒷맛에 살짝 그 꿀내음도 있고 일단 뒤에서 그 거친 단맛이 아니라 꿀내음의 단맛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점수를 크게 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좀 더 칠링을 한 거를 맛을 보면요.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친구도 다시 들어가야죠. 기포는 되게 섬세하게 잘 올라오는 모습. 네. 기포의 모습이 한 줄로 쭉 이쁘게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기포 가면서는 역시 이게 샴페인이지. 이 작은 기포가 미세하게 올라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 네. 그리고 아까 따를 때 사하게 올라오는 이 거품. 역시 훌륭합니다. 음, 어, 그 와중에 조금 더 칠링을 했다고, 게다가 따르고 바로 맡았다고, 그새 아까의 그 알코올 부즈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알코올 부즈 잘 가라앉았고, 이제 아까 뒷맛에서 느꼈던 꿀내음, 이제 하얗고 작은 꿀에 그런, 하얗고 작은 꽃에 그런 꿀내음, 이런 게 또 확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산미감도 살아있고, 이제 제가 청사과가 갈변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청사과가 갈변하기 전의 상태, 좀 더 시간을 되돌린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 향이 나와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입안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가운데 부분에 순간적으로 토스티함이 치고 지나가면서 비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빈 부분을 온도가 낮아지니까 당미감이 채워주네요. 이 발효해서 나온 어떤 곡물의 단맛? 그런 느낌? 분명히 이거는 포도로 만들었는데 마치 제가 사케를 마실 때 가끔 청포도 맛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와 뒤집어서 보자면 분명히 포도로 만들었는데 어떤 쌀알을 오랫동안 씹다 보면 나오는 그 배어 나오는 단맛 그런 느낌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롱네의 블랑드 누아입니다. 이제 블랑드 누아의 경우 많은 곳들이 이제 피노누아 100%로 만들거나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 여기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피노누아 하프, 피노미니에 하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피노미니에라는 품종이 샤르도네나 피노누아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숙성이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숙성되는 약간 이 샴페인계에서의 그 조생종? 조생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품종으로서 이 샴페인 전체의 어떤 그 플로럴한 느낌, 화사한 느낌, 이런 걸 살려주는 풍미가 있다라고 건너 건너 주워 들은 기억인데요. 저는 뭐 WSET라던가 이런 각종 와인 관련 자격증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와인을 좋아하는 딜라탕트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품종을 섞어서 만드는 건데 게다가 기본적으로 피노누아나 피노미니에 모두 적포도 품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로제가 아닌 샴페인을 만들려면 조금 더 섬세한 공정이 요구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해외 평균 가격, 이제 가격이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블랑드 블랑보다 대충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작다고 봐야 되죠? 한 5%? 그 정도가 작은 거예요. 이제 5만 원하고 47,500원으로 보면은 그래서 뭐지? 그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일단 맡아보겠습니다. 향부터. 기포감이 올라오는 거는 네, 차분하게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고요. 색상은 동일한 위치에서 봤을 때 아주 약간 좀 더 진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약간 여기서부터 이런 순서로 좀 더 진해지는 뉘앙스예요. 물론 이제 스템 자체의 색상이 진해지면서 제가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좀 더 진하고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알코올의 향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사과향이랑 꿀향이 앞서의 이 샤도네에서 느꼈던 사과향이랑 꿀향이 잘 그 약간 납치해 오는 듯한 느낌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되게 쿰쿰하고 꼬릿한 그런 느낌? 이쯤 되면은 이제 쌍파뉴 지역의 규정이 어떨진 모르겠지만은 여기에도 아까 제가 느꼈던 곡물 향이라는 걸 봤을 때 피노미니에를 뭐 3%가 됐든 5%가 됐든 좀 섞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여기서 되게 이 잔에서 좀 유사성이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서는 되게 그 허브 느낌? 허브라던가 뭐 오이라던가 네. 그런 어떤 좀 싱그러운 느낌? 네. 오히려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블랑 드 블랑에 대해서 녹색빛이 감도는 밝은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잔을 이 녹색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얘가 좀 더 어떤 초록초록한 느낌? 그런 뉘앙스를 줘요. 물론 향을 맡을 때는 저는 이제 시각 정보를 차단하고 코로 이제 후각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향을 맡는데 그럼에도 약간 녹색의 뉘앙스가 여기서 느껴집니다. 약간 플레어 풋풋한 그런 느낌? 네. 음. 음. 저는 블랑 드 블랑보다 블랑 드 누아가 더 좋아요. 이게
목 넘김에서 입술에 닿을 때부터 목 넘김까지 뭔가 더 구조감이 있어요. 확실히 이 블랑 드 블랑에서는 산미감이 메인스트림으로서 이 구조를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블랑 드 누아에서는 이게 아마 피노미니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그 과일의 뉘앙스, 과일즙의 뉘앙스. 그러니까 포도즙으로 만든 거니까 포도즙은 맞을 텐데요. 그 과실감, 그 과일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과육이라는 걸 연상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어떤 탄탄한 그런 느낌을 마치 알약을 캡슐로 감싼 알약 같은 느낌으로 겉부분은 아주 얇은 산미로 살짝 감쌌지만 그 본질은 과즙인 그런 과즙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마치 과일 주스를 마실 때 인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과일 주스를 마신다고 해도 하다못해 뭐 딸기 주스 같은 걸 마신다고 해도 신맛 느끼지만 동시에 딸기랑 그 과일의 맛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과일 느낌, 과실감이 뚜렷하게 다가와요. 음, 입안에서는 그리고 확연히 쿰쿰하고, 장미 이파리 같은 느낌? 장미라던가 약간 그런 그 붉은색 계통의 이제 분홍색도 아니고, 흰색은 더더욱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붉은 색깔 계통의 꽃잎을 한 조각 입에 딱 넣으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 머릿속에 연상되는 느낌은 그 욕조 있잖아요, 욕조. 이 사람이 풍덩 들어갈 수 있는 이 월풀 욕조 같은 욕조에 이 입욕제, 장미향 입욕제를 넣고 그 위에 장미 이파리를 막 뿌려 놓은 그런 모습이 이 한 잔에서 연상이 돼요. 네. 근데 또 욕조가 하필이면 욕조는 또 대충 플라스틱이야. 욕조 자체가 막 어떤 대리석이라던가 뭐 도자기, 세라믹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만든 플라스틱 월풀 욕조 같은 느낌. 그리고 입욕제도 막 좋은 입욕제 막 세심하게 그런 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런 입욕제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미지가 확 연상은 되는데 그게 좀 고급스럽다라기보다는 꽃을 표현하기 위한 부속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런 완결성은 오히려 지금의 저한테는 되게 가점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이제 그 사이에 또 칠링된 요거를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블랑드 블랑 때와 마찬가지로 기포가 아주 충실하게 올라오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택틱과 동일하게 옆에 있는 스페셜 컬러도 담가서 지금 따라 놓고 났을 때 굉장히 기포가 풍성하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아까 블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벌써부터 이렇게 샴페인이 이 한 줄로 올라오는 이 콜라나 사이다나 그 어떤 그 다른 탄산 계통에서도 볼 수 없는 기포가 잔 안에 특정 한 지점에서 한 줄로 올라오는 이 모습은 이 숙성이 가지고 오는 아름다움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제 이 스팟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럴 거 없이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예쁘지 않나 싶고요. 이렇기 때문에 샴페인 잔이 이제 보울이 넓은 게 아니라 가늘고 좁게 길게 올라가는 그런 잔들이 꾸준히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향에서는 칠링을 하고 나니까 블랑 드 블랑은 도대체 왜?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산미감이 확 느껴져요. 이 향에서. 그러면서 그 뒤에 녹진하게 꼬릿하게 담겨오는 이 레드 품종들이 피노누아나 피노미니에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꼬릿한 느낌? 그런 게 툭 치고 올라오는데 약간 보랏빛? 약간 탁한 보랏빛?
탁하고 좀 어둑한 보랏빛 그런 느낌? 아, 이 레이어가 전혀 달라요. 레이어가 그 수채화랑 유화 같은 느낌으로 레이어가 전혀 달라요. 뭐 누가 수채화다, 누가 유화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막 구분할 정도로 어떤 미처 감각이 뛰어난 건 아닌데 확실히 이 블랑드 블랑과 블랑드 누아를 비교했을 때 블랑드 누아는 되게 그 은은하면서 동시에 쨍글하게 아, 와인이다. 아,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거다. 라는 기억을, 오래된 기억을 확 일깨워주는 그런 느낌? 아, 또 그러면서 그게 또 막 과하지 않은 게 이게 이제 블랑드 누아 다른 걸 마실 때는 이런 느낌이 되게 과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은 피노 메니아의 역할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요소. 이쯤 되면은 그롱네 블랑드 누아는 지금 45,000원이면은 딱 적당한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에요. 입니다. 자, 기포는 변함없이 똑같이 지금 앞서의 두루를 하면서 거의 지금 따라 놓고 한 50분 정도 지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포는 꾸준히 올라가요. 이게 바로 샴페인의 매력이죠. 어, 확실히 지향점은 돈페리뇽인 것 같아요. 이 그롱네 샴페인 하우스의 지향점은 돈페리뇽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 앞서 블랑드 블랑에서 살짝 느껴서 아쉬웠던 그 곡물의 느낌?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올라왔던 토스티함? 그런 느낌. 근데 여기서는 여실히 피어나네요. 14 빈티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곡물 향이 좀 더 지저분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음, 우리가 이제 돈페리뇽에서, 뭐, 우리가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제가 돈페리뇽 뭐 영빈이든 올빈이든 거기서 느끼는 이 토스티함은 치즈번 혹은 모카번 이런 것처럼 번 계통, 루티번 같은 그런 번 계통 빵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모카 느낌도 있고 이런 그런 곡물 향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곡물 향은 되게 달큰하면서 직선적으로 탁 내쏘거든요. 근데 이 스페셜 클럽 여기에서의 향은 스콘 같아요. 스콘도 스콘인데 그냥 만든 스콘이 아니라 그 스콘 안에 무언가 다른 부재료를 넣은 뭐 당근 스콘이든 뭐 단호박 스콘이든 그런 식으로 뭔가 이 곡물만의 느낌을 퓨어하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잡 요소가 들어간 듯한 그런 빵내음. 네, 그런 빵내음이에요. 그래서 하고 놀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다라고 표현을 하자면은 이 곡물의 느낌이 딱 떨어지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냥 뭔가 좀 네, 좀 그래요. 이거를 참 어 지저분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되게 혹자에 따라서는 풍성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자에 따라서는 되게 프루티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스콘에서 뭐 단호박 스콘이라든가 당근 스콘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저의 취향에는 좀 그렇다라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에서는 쉬어요. 뭐 산미감이 어마어마하고요. 진짜 기가 막히게 이 둘의 퓨전 얍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 둘을 합쳐 놓은 듯한 이 산미감이 분명히 뚜렷하게 다가오고요. 근데 산미감 뒤로 약간 녹진하고 고소한 그런 느낌은 이제 블랑드 누아의 느낌이고요. 진짜 그냥 본인들이 재배한 포도를 너무 정직하게 고지곳대로 만든
네, 그런 느낌이에요. 향도 괜찮고 잘 잡혔고 맛도 괜찮고 맛에서도 아까 이제 블랑드 블랑에서의 그 신맛 살아 있고요. 블랑드 누아에서의 그 넘쳐날 듯한 장미향을 잡았어요. 둘이 합쳐지면서. 근데 뭔가 피노미니에를 안 넣은 듯한 어색함이 있어요. 섞이긴 섞였는데 뭔가 이상하게 완벽히 퓨전되진 않은 듯한 어색함이 지금 이 템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이 잔에서는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비릿한 느낌? 어떤 그런 비릿한 미네랄리티? 그런 것도 올라오는데 그 자체도 또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은 진짜 해산물하고 아주 잘 어울리지. 기포감은 뭐 오늘 샴페인 셋 다 아주 훌륭하대 생각을 합니다. 기포감은 셋 다 아주 좋죠. 자, 아무튼 칠링을 했으니 이걸 또 다시 한번 느껴보자면 왜 저는 여기서 그 시장에 가면 번데기를 팔거든요. 네, 번데기. 네, 대기대기 번데기. 그 번데기의 향이 나요. 번데기의 향. 이거 뭐지, 이거? 이거는, 어, 와인메이커, 와인, 와인메이커 분이 만약에 번데기의 향을 안다면 되게 저한테 공감해 주시면 안 되지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왜 그 번데기에서의 저는 이제 번데기를 태어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이나 이런 번데기를 파는 그런 곳에 가면 그 번데기 특유의 향이 있어요. 뭐 약간 간장을 졸였다고 해야 되나? 뭔가 말로 설명 없으면 그냥 번데기 향이야. 그냥 그 번데기 향인데 그 번데기 향이 나요. 미치겠네, 진짜. 진짜. 역시, 네. 이 그록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칠링을 해도 괜찮은 거는 블랑드 블랑밖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게 그 사과 향이랑 산미감이랑 그 꼬릿한 내음이랑 섞이면서 되게 그 형용할 수 없는 너무 번데기스러운 그런 향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이건 진짜 와 세상에 우와 진짜 우와 소리밖에 안 나올 정도로 와 네, 와, 얘는 칠링해서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지금 들고 있는 이 잔을 입에 넣기가 너무 불안하고 무섭거든요? 근데 리뷰는 해야 되잖아. 미치겠네, 진짜. 어, 아니나 다를까 입안에서 산미감이 있는 대로 치면서, 어, 너무 쉬어요. 너무 쉬어요, 진짜. 도대체 어떤 비율로라고 하기도 뭐한 게, 아까 블랑드 누아에서도 템포를 낮추니까 산미감이 있는 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냥 그, 템퍼를 낮추면 산미감 컨트롤이 안 된다. 얘네는 샴페인이지만은 템퍼가 약간 있는 상태로 마시는 게 편의성이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뭐 집이 됐든 어디 됐든 옆에 아이스 버켓을 갖다 놓고 이렇게 얼음 넣어가면서 칠링해서 마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되게 편의성이 높은 거이긴 한데, 어, 이러면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왜 어떤 마시는 온도에 대한, 시음 온도에 대한 얘기가 없었나. 라는 게 저는 너무 납득이 가는 순간이고요.
와, 쉬고, 쉬다 보니까 살짝 떫고, 아까의 그 꼬릿하고 그런 뉘앙스도 입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요. 네, 얘는 칠링 없이 그냥 마시는 게 베스트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